프로이드는 인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인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개념들도 또 말하고 있는데요. 아동의 발달 초기에 부모가 아동의 성적, 공격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도하였느냐. 아동의 초기 경험이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죠. 그것처럼 초기에 부모가 어떻게 지도했느냐 하는 것이 이후에 이 사람의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인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5단계의 발달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심리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왜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명칭을 붙였냐? 그 단계가 이행되는데 작용하는 것이 바로 심리성적 에너지, 즉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옮겨 다니는 단계가 바로 이 5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5단계를 거치면서 인성의 3가지 요소인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인성이 형성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초아는 뭐냐? 이드라고 보통 말을 하네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고 무의식에 담당하는 인성의 요소입니다. 뭐길래 무의식에 있을까요? 욕망이기 때문이죠. 공격성과 성이라고 하는 욕망, 이것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땐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드만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 이드는요, 욕구를 즉각 충족시키려고 하는 쾌락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그냥 한다는 거죠. 자, 이 원초와 안에 있는 욕망은 공격성과 성이라고 하는 욕망으로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공격성을 통해서 파괴시키려고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타나토스라고 하는 공격 본능, 공격 욕망이죠. 성은 뭐라고 하느냐? 에로스. 들어보셨죠? 에로스라고 하는 성적 욕망, 성적인 욕망이 바로 이 원초와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기초 발전소와 같죠. 사람이 힘을 내서 살으려면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적인 것을 뿜어내고 싶어하는 욕구로 에너지를 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죠. 아이들을 보세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이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이드만으로 살 수 있나요? 당장 제재에 들어가죠. 부모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앉아. 누구한테 그거 던지면 안 돼. 다쳐. 자, 이렇게 부모의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는 이드만 갖고 태어났지만 점차 아이한테는 자아, 에고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의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으로 초기 영아기부터 등장을 해요. 원초아만 있던 아기가 현실과 조화를 이루면서 충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던지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부모의 제재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아이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에고가 무럭무럭 크게 되죠. 자, 초자아가 형성된 후에는 초자와 이들을 중개하고 균형을 이루고 외부 현실과의 관계를 맺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고가 중요해요. 에고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 초자아, 슈퍼 에고인데요. 자, 이 초자아가 에고 다음에 형성이 됩니다. 에고 다음에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역시 부적절한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에고,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에고가 되겠죠. 자, 에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초자아, 슈퍼에고입니다. 3세에서 6세 사이에 등장하고 양심과 이상적 자아의 두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나 정말 잘못했나 봐.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죄책감, 양심, 그리고 이상적 자아, 멋진 모습, 훌륭한 모습, 대단한 모습. 자, 이러한 자아의 두 모습을 이 초자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부모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못된 거야, 착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죄의식을 심어주게 되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시기에 바로 부모와 동일시를 통해서 부모의 도덕적인 규범을 내면화합니다. 아, 엄마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는구나, 나도 친절하게 해야지. 아, 길을 건널 땐 손을 드는구나,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규범이 내면화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기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기 처벌적이고 비판적인 부분이 바로 이 초자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상적 자아는 무엇일까요? 이상적 자아는 부모가 심어줍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너는 도덕적으로 아주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해.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말들이 아이에게 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이상적 자아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 자아는 자아에 대한 이상적 열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인성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바로 원초와 자아, 초자아를 가지고선 인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초자아가 형성된 후에 자아는 원초와의 요구, 외부 세계 및 양심이라고 하는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복잡한 역할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인간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드에 치우쳐져 있다. 에고가 제대로 균형점을 이루지 못해서 이드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자기 욕구에 충실한, 자기 욕구에 충만하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인성이 형성되겠죠. 그랬다가 또 슈퍼에고에 치우친 성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너무 자기 징벌적이고 너무 자기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에고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훌륭한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에고의 기능이 매우 성숙해야 되는데요. 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숙한 에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드나 슈퍼에고의 균형을 잘 맞춰서 초자아와 원초와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기본 인성을 균형감 있게 만들어주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이 계속 작동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직장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아, 그냥 오늘 술이나 때려 먹고 그냥 먹고 죽자. 술이나 마셔야지. 원초와는 술을 향한 욕구를 막 당금질을 합니다. 자, 이때 슈퍼에고는 뭐라고 하느냐? 일이 잘못된 거는 너의 실수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항상 균형을 잘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술을 마신다고 해서 너는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너를 돌아봐야지. 반성해. 라고 하면서 슈퍼에고는 성경책을 들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자, 이때 에고가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아, 술을 마시고 싶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 마음 이해해. 그렇지만 내일 아침 일찍부터 다른 보고사항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잖아. 자, 일찍 집에 가서 힘들었던 거는 가볍게 집에서 가족들하고 술을 한잔 하든지 반주를 하면서 해결을 하자라고 에고가 현실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정된다라고 프로이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